다음으로는 우리 시작 중간 그리고 이제는 마무리. 마무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은 활용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표현을 활용할 수 있어요. 요약하기. 우리 지난 영상인가요? 거의 요약하기 기능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요약한 데는 뭐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자면,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간단히 요약은 하면, 요약하자면, 네, 이렇게 요약하기, 결론 말하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뭐뭐는 다는 것입니다. 강조하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뭐입니다. 저는 이 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점인지 말하고 나서 저는 이 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뭐는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부하기, 뭐뭐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전망하기, 뭐 앞으로 뭐뭐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뭐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래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혹은 미래에 대한 내용은 예측하는 겁니다. 끝맺기. 끝맺기는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면,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되는 문법이에요. 이거 좀 이따가 제가 하나 다시 설명해 드리고요. 마무리하는 부분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약하고 마무리예요. 이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은 요약이에요. 먼저 요약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발표를 잘하기 위한 발표자 청중 발표 내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강조하는 거죠. 이거 강조하는 거고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 그리고 발표의 목적은 청중을 이해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조하는 거죠. 발표의 목적은 청중들은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는 발표자, 청중 발표 내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발표의 목적이 청중들은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기에서 여러분 보면 이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데는 마지막으로 요약하기. 그리고 요약은 하고 나서 강조하고 싶은 것. 그리고 이상으로 끝맺기. 끝맺기 하는 그 멘트를 사용하는 거죠.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은 질문 받기.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발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하는 문법이 있어요. 어떤 문법이냐면 뭐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뭐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왜입니다 아니라 뭐뭐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뭐라는 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는 뭐뭐
이라는 것, 이라는 것은 영어로 뭐 the thing called, 저는 중국어로 몰라서 이게 번역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베트남어로는 điều được gọi là 라고 번역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 뭐뭐이라는 것은 정의한다는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건선하다. 정의 알아요, 여러분? 정의. 개념이에요. 개념. 건선하다.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핵무기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정의한 데는 건선하다라는 단어는 칩다와 비슷한 뜻이 들어있어요. 핵무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정의하고 개념을 말한 데는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또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요약한 데는 뭐뭐은을 뭐뭐이라는 것이다. 요약하면 한옥은 한국의 독특한 주거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입니다는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요. 입나다 해도 괜찮아요. 요약하면 한옥은 한국의 독특한 주거 형식입니다. 해도 돼요. 하지만 요약하면 한옥은 한국의 독특한 주거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라는 것입니다. 말하면 더 객관적인 근거가 돼요. 객관적인 근거. 객관적이고 왜냐하면 한옥은 한국의 독특한 주거 형식이라는 것은 내가 반표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해왔어요. 다른 사람, 한국 사람,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지 이 내용에 대해서 강조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인용하면 더 객관적인 근거가 돼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 아니라 많은 사람, 그리고 어떤 많은 자료, 그리고 상식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라는 것은 사용하면 더 객관적이고 더 공식적이다. 한옥은 한국의 독특한 주거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한국어는 한 예시 하나 더 드릴까요? 한국어는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이죠. 그러면 언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어는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비빔밥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빔밥은 고기와 채소, 고추장, 고기, 채소와 고추장을 넣고 비벼 먹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해도 되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비빔밥은 고기, 채소와 고추장은 넣고 비벼 먹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비빔밥은 고기, 채소, 고추장 넣고 비벼 먹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강조를 하고 더 객관적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뭐는 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린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 친구는 매일 아침 사과를 먹고 점심에 후식으로 귤이나 배를 먹어. 그리고 집에 간데 슈퍼에 들어서 먹을 만한 과일이 있는지 살펴보더라. 그러면 이거 요약하면 내 친구는 과일은 엄청 좋아하다. 좋아하다는 대신이 좋아해. 엄청 좋아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엄청 좋아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뭐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배우다는 어떻게 바꿔야 되죠? 원래 배우다, 배운다는 것, 살다는 산다는 것, 그리고 혼자 공부하다, 혼자 공부한다는 것, 장학금 받다, 장학금은 받는다는 것. 조금 더 객관적일까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야 마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예시를 볼까요? 배운다. 언제나 즐거운 일이에요. 맞아요? 여기에서 보면 the thing that is cool.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요. 배우다는 어떻게 할까요? 배운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에요. 아니면 배운다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외국에 산다. 가끔 힘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외국에 산다는 것을 가끔 힘든 때도 있어요. 혼자 공부하다. 혼자 공부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주말에 회사에 가야 한다. 주말에 회사 가야 한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아이가 키운다.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키운다는 것은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되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된다는 건 것은 대신에 것은 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장학금 받다. 장학금 받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배우는 거. 배운다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에요. 외국에 산다는 것은 가끔 힘든 때도 있어요. 혼자 공부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주말에도 회사에 가야 한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아이 키운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장학금 받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뭐뭐는 다는 것이다. 뭐뭐는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항공사에서 근무한데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외국 여행은 갈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말하면 많다는 것입니다. 좋은 점 하나는 그래서 좋은 점이 뭐예요? 외국 여행은 이렇게 여행은 한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힘든 점은 숙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 음식의 특징은 반찬이 많고 요리법이 다양하다. 여기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라서 다는 것이 하면 돼요. 다양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다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그냥 다는 것이랑 결합은 하면 되는 거예요. 형용사 뭐뭐 다는 것 강하다 강하다는 것 외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많은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는 동사이라서 뭐뭐는 다는 것 해결하다 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것 해도 되고 점 해도 돼요. 점입니다.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신 나의 장점은 성실하고 책임이 강하다는 것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시를 하나 볼까요? 친구에게 질문을 하여 다음과 같은 메모를 완성하세요. 학교 생활에서 힘든 점, 학교 생활에서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힘든 점은 숙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는 학교 생활에서 힘든 점이 어떤 점이 있어요, 여러분? 숙제가 많고 시험도 봐야 되고 힘든 점이 많죠. 강의 알아듣기 아니면 발표 준비하기 발표를 많이 준비해야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말했어요? 학교에서 힘든 점은 발표를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는 이렇게 보면 한국에 사면서 놀라웠던 것.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 이 한국에 사면서 놀라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에 사면서 놀라웠던 것은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 한국의 음식을 먹은데 젓가락은 사용한다. 한국과 여러분 나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한국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음식을 먹은데 젓가락은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이런 문법은 좀 활용해서 많이 연습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반표문은 다시 살펴보면 어때요? 반표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표의 목적이 뭐뭐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활용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